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당신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비록 그 선율을 아직 완전히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매 순간 당신의 뇌는 수백만 개의 압도적인 신호 흐름을 처리하는 사령탑입니다. 피부에 닿는 옷의 미묘한 압력, 멀리서 들려오는 배경소음의 속삭임, 주변을 춤추듯 오가는 빛의 섬세한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왜 이 방대한 정보는 무대 뒤에 머무는 걸까요? 당신의 뇌는 본연의 지혜로 이러한 자극들을 걸러내어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도록 돕는 바로 이 필터링 능력은 우리를 제한적인 패턴에 가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몰두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복잡한 스포츠, 외국어, 혹은 기술적인 능력 같은 것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부조화로 가득했을 겁니다. 움직임은 로봇 같았고 생각은 산만했죠.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동은 자연스럽게 거의 노력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변했을까요? 당신의 뇌가 재구성되어 새로운 신경 연결과 처리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 제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는데도 핸드브레이크를 당긴 채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그 흐름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식적 처리와 무의식적 처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능력과 잠재력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술수가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깊이 뿌리내린 원리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것을 시도해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각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어떤 숨은 깊고 어떤 숨은 얕은지, 어떤 숨은 따뜻하고 어떤 숨은 차가운지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개입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잠시 후 당신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에너지장과 그 깊은 영향. 이 연습에서 당신의 뇌는 불필요한 통제 패턴을 해제하고 더 유연한 자기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생 동안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듭니다. 적절한 의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규칙을 유연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초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발로 착지하는 고양이의 타고난 민첩성이나 걷는 법을 배우는 아기의 끈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계별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실험과 직관을 통해 몸이 길을 찾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과도하게 분석하고 결과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하기보다 결과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직된 사고와 행동 패턴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특정 영역에서 안정감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종종 우리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제어는 이러한 숨겨진 패턴을 식별하고 그것들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조화롭게 함께 작업하는 기술입니다. 서핑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압도적인 파도의 힘과 싸우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그 힘에 자신을 맞춰 파도가 당신을 밀어주도록 하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의 뇌가 현실의 특정 버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인식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전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술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정교한 장비나 수년간의 힘든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명확하고 점진적인 단계들이 서로 보완되어 첫날부터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카메라 렌즈라고 상상해 보세요. 현재는 자동 모드로 작동하며 뇌에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어는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더 넓은 범위의 옵션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음악가들은 뛰어난 정확성과 표현력을 얻기 위해 사용하며 비즈니스 리더들은 더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뇌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탐구하기 때문에 그 적용은 사실상 무한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색깔, 모양, 질감을 진정으로 인지해 보세요. 당신의 주의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느껴보세요. 이 끊임없는 주의의 움직임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지시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울 강력한 도구입니다. 핵심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전 훈련 없이 마라톤을 뛸 수 없듯이 정신 과정에 대한 통제를 즉시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상당한 변화로 이어지는 꾸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꿰뚫어보고 힘이 아니라 방해하는 블록을 제거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의 의식과 통제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인식의 매트릭스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의 모든 측면을 우리가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복잡한 거미줄이죠. 당신의 뇌를 초당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상상할 수 없는 용량의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정보의 대부분이 우리의 의식 영역 밖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피부에 닿는 옷의 감각, 배경소음, 그리고 무수한 다른 감각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뇌는 선택적인 문지기처럼 관련 있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이 필터링 시스템은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위협과 식량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5초 동안 눈을 감아보세요. 무엇을 들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무시했던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이 소리들을 포착했지만 당신이 그것에 집중했을 때만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주의는 어두운 방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작동합니다. 빛을 받는 모든 것은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스포트라이트와 달리 당신의 뇌는 이 초점을 시각에서 소리로, 촉각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즉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각적 아우라의 층 이해하기. 당신의 믿음과 과거 경험은 당신이 인지하는 모든 것을 채색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뱀이 위험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뱀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뱀과 유사한 형태를 훨씬 더 빠르게 식별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인지적 지름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름길은 때때로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불빛 아래에 있는 바나나를 보세요. 여전히 노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바나나가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보기를 기대하는 것에 맞춰 당신이 보는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당신은 당신의 뇌가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상대방의 미세한 움직임, 예를 들어 방향 전환을 알리는 미묘한 체중 이동을 감지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음악가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음정이나 음색과 같은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듣는데 전념합니다. 포커 플레이어는 블러프를 드러내는 미세한 표정이나 호흡의 변화를 읽는데 능숙해집니다. 요리사들은 요리의 아주 작은 양념 불균형까지 감지하는 고도로 정제된 미각을 개발합니다. 형사들은 신문 중의 몸짓 언어나 목소리 톤의 불일치를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주식 트레이더들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시장 행동의 패턴과 이상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마음을 훈련합니다. 당신의 뇌는 기술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당신이 훈련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강화됩니다. 운전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페달, 핸들, 거울 확인 등 모든 행동에 의식적인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행동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배경에서 관리할지 배웠습니다. 이와 동일한 과정이 에너지 작업에도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에너지 움직임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러한 감각은 선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패턴을 배우고 새로운 신경 지름길을 만듭니다. 집중된 주의를 연습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뇌가 이전에 걸러냈던 에너지 패턴을 알아차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진의 대비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시도해 봅시다. 손에 집중해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저 느껴보세요. 몇 초 후 저림, 열감 또는 미세한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항상 존재했지만 이전에는 당신이 그것에 맞춰져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우리가 빠른 결정을 내리고 환경에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를 제한적인 패턴과 잘못된 믿음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과거 경험에 뿌리박힌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환상은 우리의 감각 너머로 깊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의 자아 감각 또한 이 구축된 현실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 나는 항상 연애운이 없어. 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처럼 들리지만 그것들은 단지 정신적인 패턴일 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환상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세심하게 꾸며진 삶의 버전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필터링되지 않은 일상 경험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인지된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에 더 큰 격차를 만듭니다. 돈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또 다른 강력한 환상입니다. 지폐와 디지털 숫자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집니다. 전체 세계 경제는 이러한 공유된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시간 자체도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직선으로 흐른다고 인식하지만 물리학은 시간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우리의 경험은 우리 마음의 또 다른 구성물입니다.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회에서 기능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대신 그것들이 무엇인지, 즉 정신적 구성물이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깨어났을 때 비로소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적인 환상을 의식하는 것은 더 넓은 진실로 깨어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깊이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종종 우리의 정신적 구성물을 통해 스스로 부과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질문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패턴을 만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의 경험의 환상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단지 투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감정적인 힘을 잃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도 그것들을 정신적 구성물로 볼 때 힘의 일부를 잃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 순간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르게 구성할 선택권을 줍니다. 다른 문화가 세상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 집단에게는 분명한 것이 다른 집단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도록 배웠는지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배우이자 관객인 연극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에 몰입할 수도 있고 한 발짝 물러서서 모든 것이 공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제자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환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것을 활용하면서도 그것에 구성된 본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현재 인지된 현실의 한계를 넘어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각 사람에게 독특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짜릿하게 터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아침 햇살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인지하면 다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완전히 옳지 않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떠올랐던 작은 의심들, 혹은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직감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키는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질문 없이 들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배웠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암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언론은 우리에게 날것의 사실 대신 미리 만들어진 견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은 수능에 보상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를 묶는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느낍니다. 더 깊은 진실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법적으로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거나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로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매일 미묘한 조작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알람 소리에 일어나 종종 싫어하는 직장으로 달려가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고 지쳐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이 주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고 성공이며 삶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실은 우리가 믿도록 강요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힘을 조금씩 넘겨주었고 결국 한때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힘이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다가 되찾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편집증적인 관점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정한 호기심에서 말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내가 믿는 것을 믿는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 내가 다른 것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질문들은 환상의 껍질을 깨고 진실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두려움이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위적인 부족이 불필요한 경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주의 산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더 명확한 그림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사슬에서 벗어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창의력의 원천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진정하고 강력한 자아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에는 내재된 책임이 따릅니다. 일단 진실을 보면 다시 잠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장, 당신 자신의 선택, 당신 자신의 길에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질문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깨달음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부르거나 선을 지키라고 말하거나 당신을 옛 패턴으로 되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변하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믿음과 안락한 영역에 도전할 때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분노나 비판 없이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당신의 진실에 굳건히 서세요. 진실은 변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살고 당신의 모범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내일 하나의 습관을 바꾸고 다음 주에는 진정성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작은 발걸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당신이 보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 당신이 질문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적절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깨달음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질문,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진보는 항상 선형적이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것이 무한한 인간 잠재력에 대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제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자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삶과 무지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이 조용한 지식을 따르며 당신의 본질적인 힘을 받아들이세요. 환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표면의 균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꿰뚫어 보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우리는 진실, 자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진실입니다. 만약 영화 인셉션을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이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접했을 것입니다. 현실이 믿음, 상상력, 그리고 의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개념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영화적 허구가 아니라 깊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집중,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당신의 에너지장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제 에너지 마스터링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과 역량 강화 여정에서 당신의 다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치와 공감을 느끼셨다면 이 성장하는 커뮤니티와 계속 연결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구독해주세요. 인셉션, 이 현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진정한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준비 완료라고 입력해주세요. 이 깨달음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